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우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세송고속도로 2편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있는 세종고속도로 11개 구간의 IC를 집중해서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 강의는 세종시 세종고속도로를 분석하는 강의로서 중간중간에 황막사 단체 성격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청남 책자, 이 같은 엄청난 책자 얘기도 이제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싫으시면은 즉시 강의를 취소해 주시고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대면 강의가 힘들어지는데 약 한 200여 명의 우리 청남 회원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이 약 한 400명 이상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요청을 하셔서, 어떻게 말하면은 저희 청남 회원대 저구의 그 강의 내용이지, 일반 회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손가락을 이렇게 해라, 뭐 해라, 좋아라, 또 아니면 나빠라, 어쩌라, 또 아니면 요즘에 또 그러시대요. 부동산은 전부 나라를 말아먹는 투기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경제를 위해서 대단한 애국자이십니다. 애국자이시니까 우리들은 좀 저한 분들이니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세종고속도로는 129km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선 오송까지 나는, 여러분들 오송 바이오단지 아시죠? 여기까지 나가는 고속도로는 제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강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기면까지 내려가는 게 약 129km인데, 중간에 가다가 보면 약 6km로 해서 어디까지, 오송의 바이오단지, 청주의 오송 바이오단지까지 가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는 이게 2개 구간으로 기본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는 1시간 이내 주파하게 되니까 시속 아마 120에서 130km, 많은 데는 아마 140km까지 허용되지 아니할까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세종고속도로 보면은 초이 IC, 이게 이제 하남 IC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옆에 있는 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여기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광주 성남 IC인데 이게 삼동 직동 IC입니다. 그 다음에 오포 IC, 여기는 이제 광주의 오포면이 되는 거고, 오포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연이 또 지금 얘기하는 용인에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K가 들어가는 원삼은, 그래서 원삼 IC는 SK 그래놓고, 고삼 IC 그랬는데 여기는 고삼인데 바로 뭐냐면은 바우덕인가 뭐 해서 휴게소를 나오는데, 여기에는 간이 지금 얘기한 나들목 IC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성 맞춤 IC인데 이게 안성이에요. 근데 원래가 이것은 동안성이라고 그래 해놔야 되는데, 일단 안성 IC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운 입장 IC인데 요거는 서운면, 지금 미양면, 안성시의 미양면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서운면이에요. 서운면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천안에 있는 입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같이 쓴다라고 해서 서운 입장인데, 아마 입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거봉포두가 나오는 입장이다라고 그러면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천안 IC인데, 이것이 여러분들 내려가다 보면 천안 삼거리 휴게소가 있죠. 왼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직산 산업단지가 있는데, 왼편 쪽에 동천안 IC, 이게 이제 선거면이라고 해서 선거읍이 되니까 이제 이 IC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가다 보면 연기 IC라고 나오는데, 제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연기 IC라고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조치원 IC,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에 있다가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 연기라고 그러는 내용을 써놨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뭐 좀 말에 좀 뉘앙스가 안 좋아서 그런데, 차라리 전이 전동 IC 그래놨으면 지역 홍보와 함께 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전동면에 나오기 때문에 전동 IC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오송 지선이 나가게 됩니다. 바로 6km 정도 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오송 산업단지, 바이오단지까지 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선이 돼 있으면서 이렇게 한 개선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북세종입니다. 세종시가 있으면은 세종시 우쪽에다가 세종 IC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장건 면사무소에 있는데 나오는 것이
정선체입니다. 대전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당진까지 가는 고속도로 있죠.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JC는 일단 정선체인지는 빼놓고 인터체인지가 이와 같이 11개 인터체인지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서부터 약 2번에 걸쳐서는 여기 있는 IC와 함께 그 다음에 저희 총남의 회원들이 왜 이와 같이 전국으로 난리들이냐라고 그러는 걸 한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는 황 박사에 대한 일종의 홍보도 내고 그 다음에 총남이 회원들이 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내용이 개인적인 여러분들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언짢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수강을 취소하시고 여러분들 다른 사이트를 꺼주시고 다른 데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래가 이 화면이 와이드 사이드여야 돼요.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와이드 사이드가 돼야 되는데 황박사 사무국에서 이걸 설명을 할 땐 이와 같은 사각형 사이트 지금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깨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각형 화면, 옆으로 늘어나는 긴 사각이 아닌 사각형 화면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올림픽 도로예요. 올림픽 도로에서 강동 나들링은 천호대교 우쪽에 가면 여기 이제 강동대교 나오죠. 요 사이에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구리에서 포천 가는 이것도 세종고속도로죠. 구리 포천 간 도로의 그 연안 선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8도로고 만나는데 여기는 나들목입니다. 나들목은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거고 나들목인 저기 진출로 지금 얘기한 정환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IC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JC라고 그러죠. 자, 세종고속도로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초이나들목이에요. 이 초이나들목은 그 다음 화면을 아마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것이 교산 신도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강동구청에서 여기 어디입니까? 천호대교에서 꼬짝 나가다 보면 이렇게 나가는 도로 있죠.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다 보면 중부고속도로 시작점이 이거 이제 하나마이시 나오기 전에 여기에 가면은 이제 저게 있죠. 휴게소가 있죠. 휴게소의 좌우측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좌우측에 바로 직선으로 강동구청이 있는 면에 나오는 것이 초이IC예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서하남 산업단지가 있어요. 서하남 산업단지가 있어서 이 주변 지역에서 나와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 중부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강동이나 또 아니면 천호동이나 이 일대 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양평까지 가는 고속도로, 송파에서 가는 이 양평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나들목을 만들어주고 정션 체인지 요거를 갖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지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 보면은 자, 우리 총남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됐냐, 이 같은 총남 책자에는 아예 지번을 해놨습니다. 469의 4번지. 원래 책에는 469의 11번지로 나가 있었는데 이 11번지가 도로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469의 4번지로 요번에 정정을 했으니 회원분들이 유념하시는데 여기가 바로 나들목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총남 자료가 작년에 나왔습니다만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어떻게 됩니까? IC에 나가는 저의 지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초이나들목이에요. 근데 이 초이나들목을 공부하시려면은 자, 어떤 내용을 갖다가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하남시 투자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는 제1강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지난번 62편, 61편 강의에서 춘향전과 그린벨트 강의를 갖다 설명을 드렸죠. 춘향전으로 이해하는 그린벨트. 춘향전에 누가 나와요? 춘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몽룡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변사또 나오죠. 딱 세 사람이 등장하듯이 그린벨트는 딱 땅이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춘향이 땅이 있고 이도령이 땅이 있고 변사또 땅이 있어요. 이 성격만 알면 그린벨트 투자는 여러분이 쉽게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게 강의하고 가장 규제가 심한 게 그린벨트예요. 근데 그린벨트 강의 사실은 상당히 쉽습니다. 땅은 다시 한번 오히려 다른 지역은 뭐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녹지지역, 뭐 계획관리지역, 뭐 농림지역 이렇게 땅은 많죠.
무조건 저 그린벨트에서는 땅은 세 가지 뭐 저 춘향이 땅, 변사또 땅, 그 다음에 이몽룡이 땅에. 그럼 이몽룡이 땅에다 투자할 거냐, 변사또에다 투자할 거냐, 아니면 춘향이한테. 이거는 이 전번에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박준호 교수 이렇게 치시면은 유튜브에 거기에 나오죠. 거기에 춘향전으로 이해하는 그린벨트를 갖다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 내용을 알게 되십니다. 요거 이제 서하남 분기점에. 근데 이걸 왜 놨냐? 이 자료에서, 오늘 설명하는 이 자료에서는 정션 체인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기점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해놨냐면, 서하남에 있어서 서부초등학교 있는 쪽에서의 어떻게 되면 이것이 무슨 도로냐면은 외곽순환고속도로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광암동 22-1번지 1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종의 일부 나들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분기점이에요. 나들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만큼은 이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다른 자료하고는 다르게 이게 바로 청남이라는 자료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제 청남 회원이 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황막사라는 걸 보셔야 돼요. 황막사가, 저는 NGO라는 말을 참 쓰기 싫어합니다. 이게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고, 요즘에 아마 뉴스에 모 국회의원 분들 나오셨지만, 저는 NGO라는 말을 아주 굉장히 처음서부터 부정적으로 해서 잘 안 쓰고 있는데, 비영리 단체입니다. 제가 이것이 1999년도 공인중개사분 33분을 모시고 지금으로서 20년 전에, 22년 전이죠. 한국인 최초로 이같이 나무를 심겠다고 나와가지고 2010년대 여기가 바로 뭐냐면 고비 사막까지 들어가서 23곳에 약 50만 그루를 나무를 심어가지고 바로 뭐냐면 중국 정부 임업청에서 외국인에게 최초로 주는 환경 대상을 받고, 저는 중국의 그 유명한 신화사 통신에 2번이나 보도됐습니다. 한국에는 보도가 안 됐습니다. 연합통신에서 요 뉴스 한번 딱 나왔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일주일 후에 시상을 받고 일주일 후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바로 이거를 한국인이 이와 같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는 이것이, 여러분들 미얀마 그러면 아웅산 수치 여사죠. 아웅산 수치 여사가 2011년도에 가택연금에서 해제하자마자 만드는 학교가 이게 학교예요. 이 학교를 제가 2012년도에 가서 보고 저희 집사람 보고 울었습니다. 그래 놓고 2013년도에 이 학교를 어떻게 됩니까? 부셔버리고 이와 같이 2층 학교로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국내 신문에는 단 한 줄도 기사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뭐냐면은 이거는 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우리 황막사 회원분들이 한 거예요. 이거 우리 회원분들은 내용을 다 아십니다. 이게 없는 사실을, 그 대신 저는 국가나 기업에 단 1원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순수하게 부동산으로 재테크해서 벌은 돈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갖다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를 이해하시려면 우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뭐냐면 초이아 씨가 강동 분기점에서 나와가지고 초이아 씨 나왔다라고 그랬죠. 교산 신도시에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모란시장 아시죠? 모란시장에서 이게 국도 몇 번이더라, 성남에서 장호원까지 가는 도로 있죠. 요게 이제 왕복 4차선으로 세멘 포장해서 뻥 뚫었죠. 한 10년 동안에만 아마 공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옛날엔 고개였습니다만 지금은 터널이죠. 터널 나가자마자 나오는 것이 직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직동에서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남한산성을, 위에 초이IC에서 남한산성을 뚫고 나온 거예요. 여기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이 인터체인지가 지금 얘기하는 성남시하고 광주시하고 또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터체인지 이름은 성남 광주 IC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직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가다가 여러분들 태전이라고 그러는 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가다 보면 이정표로 태전 인터체인지 태전 나들목이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태전을 지나가게 되면 경안천이 흐르죠. 경안천 흐르면서 가다가 왼편 쪽으로 보면 경안리라고 그래요. 경안동이라고 우리는 광주시청 소재지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고장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어디나 초월 쌍용리로 해서 곤지암 쪽으로 내려가셨죠. 그런데
가다 보면 이와 같은 산과 산 사이에 보면 하천이 흘렀는데 그게 경안천이죠. 경안천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널찍한 멀리에 널찍한 들녘이 나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오포모현 포곡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갈라지는 지점이 고산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유념하면서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강의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광주 성남 나들목이에요. 제가 그랬죠? 자, 여기에서 어디냐면은 저기 모란시장에서 터널로 나오자마자 적어놓은 것이 여기가 직동이라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직동 IC라고 있죠. 직동 IC가 있는데 이 나오자마자 터널에서 남한산성을 산 밑을 뚫고 해서 나오자마자 나오는데 여기다 검색어에 직동 400-1번지 또 직동 92번지 2번지를 치면은 이것이 나들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광주 성남 나들목인데 이 자료들을 어디냐? 총남 책자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총남의 회원들이 여러분들 제 강의를 아마 계속 듣는 분들 저 양반 도대체 총남이 뭔데 그러냐, 바로 이게 총남이라는 책제.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뿐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는데 한번 또 내용을 보실까요? 이게 세종 광주 성남 나들목, 소위 말해서 직동에 있는 나들목이다. 이게 직동 92번지 여기에 번지인데 요 번지죠. 그래서 요 도면을 보면 여기가 삼동역이에요. 이게 경강선이죠. 원래 삼동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직동 IC가 나오죠. 요것이 3번 국도. 이게 어디냐면은 성남에서부터 저기 그 장호원까지 가는 도로죠. 이 도로에 직동 IC가 나오는데 직동 IC를 더 지나가게 되면 태전지구,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전지구가 나오죠. 태전지구로 해서 왼편 쪽은 경안리, 소위면서 광주시청이고 오른편 쪽이 그 산과 산 사이의 골짜구니에 멀리 보이는 것이 오포모현 포곡이죠. 왜 여기를 유념하는가를 갖다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가 거기에 대한 IC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자, 벌써 16분을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다음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예약을 해드려야 되는데 잊지 마세요. 모란시장에서 다시 나가면은 남한산성을 뚫고 나와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태전지구다. 여기 태전지구죠. 이게 태전지구. 그 다음에 여기가 저기 광주의 경안리, 경안동이라고 우리는 광주시청이 있는데죠. 경안천을 가죠. 여기가 곤지암 쌍용리로 가는 거죠. 곤지암 가는 길. 이 앞에 나가다 보면 도로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이게 고산아이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아마 이쪽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오포모현 포곡이라고 우리는 동네예요. 그래서 다음 도면 하나만 보고 이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여기서 보세요. 오포모현 포곡이다라고 그러는 여기에서 나오면 오포나들목이 나와. 그 다음에 모현 나들목이다. 요 밑에 가면은 또 뭐냐면 포곡나들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나 이 오포모현 포곡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3개가 터집니다. 알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편 3부 강의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오포모현 포곡은 어떤 내용으로 인터체인지를 분석해야 될 건가, 남이 분석하지 못하는 이러한 기법들을 여러분한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종시 고속도로 분석은 2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